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TV입니다. 오늘 방송할 제3회 천공과 부도 부르는 풍수 비법의 내용은 영화 명당에 관한 맛깔나는 풍수 해설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명당 보셨나요? 명당을 차지하자 세상을 얻을 것이라는 매우 도발적 카피에 이끌려서 200만 명이 넘게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땅의 기운을 점쳐 인간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천재지간 박재상과 왕이 될 수 있는 천하의 명당을 차지하려는 장동김 씨와 흥성군의 암투를 그렸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제비지별, 문필봉 등 풍수 영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2대에 걸쳐 천자가 나올 명당이라며 충남 예산의 가야사가 등장하는데 왜 그곳이 황제를 배출할 명당인가 하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 뒤에는 흥성군이 몰락한 왕권을 되찾기 위해 천하의 명당을 얻으려 했고 명당을 얻은 후 그 기운에 의해 고종과 순종 임금이 태어났군 그랬나 보지 라는 것만 그저 이해할 뿐 정작 그들이 저를 불태우면서까지 명당 찾기에 집착한 이유를 속 시원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속에서 풍수와 관련된 사건과 대화 내용을 캡처한 뒤 전문가의 눈으로 이미 영화를 봤거나 앞으로 VOD를 통해서 영화를 보실 분들에게 풍수와 관련된 내용을 해설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영화 명당의 풍수 해설을 듣기에 앞서 저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먼저 영화 명당의 포스터를 보시죠. 땅을 차지한 자 세상을 얻을 것이라는 카피와 함께 큰 글씨로 명당이라는 영화 제목이 써 있는데요. 명당을 한자로 보니 이름 명자 명당이 아닌 밝을 명자 명당이네요. 여기서 이름 명자 명당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어 사람들이 잘 아는 땅, 즉 관광지를 말하고요. 밝을 명자 명당은 장풍득수를 해서 생기가 갈무리 된 그래서 아주 특별하고 희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땅을 말합니다. 예로부터 명당은 하늘이 감춰두고 땅이 비밀로 붙인 터, 천장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화의 첫 장면에 나오는 나레이션입니다. 명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이다. 하지만 땅을 가진 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 이제 운명을 바꾸는 명당의 힘은 그들만일 것인가? 어떻게 땅의 기운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이 땅을 무생물이 아닌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지모 사상이 발달했는데요. 우리 어머니 중에서는 힘도 세고 능력 있는 어머니가 있는 반면에 힘도 약하고 능력도 부족한 어머니도 있지요. 그런데 능력 있는 어머니에서 자라는 아이라면은 훗날 훌륭한 인물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 아래서 성장한 아이라면은 아마도 큰 인물이 되기는 쉽지 않겠지요. 땅 역시 기운이 있는데 온 세상에 땅의 기운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장소는 땅의 힘이 강하고 어느 장소는 힘이 약하고 이렇게 땅이 구별이 되는데 땅의 힘이 강한 곳에다 집과 묘를 쓴다면은 집의 경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과 행운을 누리고 묘를 쓰면은 고인의 체력도 편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음덕을 받아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땅의 기운이 약한 곳에 집과 묘를 쓰게 되면은 행운을 얻기도 자손들의 복록을 얻기도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당을 구해 묘와 집을 지으면은 자연의 신령한 기운을 취할 수 있어 사람이 하늘로부터 타고난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하여 탈신공 개천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결과 풍수는 운명 바꾸기의 방법으로 동양과 서양 모두에서 선호되어 왔고 좋은 땅 기운을 얻으면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하니 명당은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그 이상의 행운이겠죠. 다음은 효명세자의 묘지를 정하는 장면입니다. 순조, 이것이 자손 대대로 복록을 준다는 그 명당인가? 김작은, 관상감 상지관들이 찾은
천자만손의 명당이라 하옵니다. 순조, 경들이 보기에도 그러한가. 대신 세자 저하께서 이곳에 묻힌다면 왕실은 천세 만세를 누릴 것이 분명합니다. 상지가는 조선시대 때에 작가인 음향과에 합격하고 궁궐터, 능지의 입지 선정에 관여한 간상감 소속의 전문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실제 풍수 일을 행할 때만 녹봉을 받았고 나라의 부름을 받지 못할 때는 녹봉을 받지 못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일을 행하지 않을 때는 권문세가들이 집터, 묘지 등을 부업으로 잡아주면서 돈을 벌어 생활을 했습니다. 옛말에 의사가 오준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생명을 잃지만 지사가 오판을 하면은 한 집안이 망한다고 하여서 그들의 품수 행위는 세상에서 매우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비록 벼슬은 낮지만 고관 대적들과 격의 없이 어울릴 수 있었고 상징한 가운데 이양달은 조선 초기 도읍지 선정에 관여한 큰 공이 있어 정승의 반열인 정일품직에 올랐고 세종의 여주 영릉을 소정한 안효래는 당상간의 벼슬을 지냈습니다. 효명세자의 묘지를 정하는 장면에서 박재상이 한 말입니다. 이곳은 절대 왕릉으로 소점해서는 아니 될 흉지입니다. 이곳에 세자 저를 모신다면 어린 세손께서 단명하여 결국 장자의 손이 끊어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조승우가 연기한 박재상 역은 실제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요. 가공 인물입니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18살 때 대리청정을 하는 등 미래의 국왕다운 풍물을 지녔으나 1830년 21살의 젊은 나이로 죽어 처음 서울 석관동에 묘를 썼습니다. 경종의 능인 의령의 A쪽 산 언덕이고요. 그때의 묘 이름을 영경이라 불렀지요. 또 효명세자의 묘자를 정하는 장면에서 박재상이 말을 이어갑니다. 좌우에서 흐르는 수맥이 시신을 차갑게 하고 뱀의 까리 모양을 한 뒷바위들이 채백을 옥지고 숨을 못 쉬게 하는 형국입니다. 명당터는 우측 숲을 넘어가 합당합니다. 묘자리 중 가장 흉지로 여기는 곳은 수맥이 있어 관에 물이 차는 곳입니다. 관 속에 물이 차게 되면 물의 찬 기운 때문에 장사 지낸 지 30년이 되어도 시신은 전혀 썩지를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세종 임금의 영릉은 본래는 서울 대모산의 헌릉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상지관들이 흉지라고 말했던 곳인데요. 세종 임금을 장사 지낸 후 조선 왕실에는 불행한 사건들이 연이어 생겨났습니다. 문종 임금은 제2년 만에 총기가 나서 승하하시고 단종은 사역을 받아 돌아가시고 세조도 제13년 만에 병이 생겨서 승하하니 의종 때 영릉을 여주로 천장을 했습니다. 천장을 위해 능을 팠더니 석실 안에는 물이 차 있었는데 장사 지낸 지 19년이 흘렀으나 세종과 왕후의 시신은 말할 것도 없고 수의 한 올이 썩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여주의 영릉으로 능지를 옮기자 그곳이 천하의 명당이라서 조선의 국운이 100년이나 더 이어졌다고 하여 영릉 가백년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땅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수맥인데 수맥은 어떤 땅에서 생길까요? 우리가 산 계곡이나 개천에 가보면 물 아래 돌들이 많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수맥은 땅속에 있는 돌과 돌 사이의 틈을 따라서 물길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땅을 팠을 때에 땅속에 고운 흙이 꽉 차 있다면 토급수, 즉 흙이 물길을 막으니 그런 곳은 절대 수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속에 잡들이 많거나 큰 바위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으면 바위와 돌을 징검다리 삼아서 수맥이 생기고 이것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영화를 보면 능지의 뒤쪽에 여러 개의 큰 바위들이 원형으로 박혀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자연에서 수맥이 생기는 상황과 영화의 세트 장면이 잘 맞아떨어진 장면이죠. 다음 장면은 박재상이 뾰족한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친구 구용식에게 말합니다. 정성은 못 뛰어도 벼슬길에 오르긴 문제가 없는 터이다. 저 봉우리를 마주보는 저 집이 갑이다. 집터가 좋아 필히 좋은 일이 많았을 것이다. 집주인이 팔지 모르겠다. 그 후 구용식은 그 집을 50냥을 주고 샀고 양반과 여자들에게 비싸게 되팔려는 장면에서 박재상이 또 말합니다. 저기 북구처럼 생긴 저 산을 보시오. 운필봉이요. 옛날부터 이 집에서 진사가 몇 명이 배출된 것은 저 산봉우리의 기운 덕이요. 이런 집을 제비집 터라 하는데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키기에는 딱이란 말이오. 풍수에선 북구처럼 뾰족하게 생긴 산봉우리를 문필봉이라 하는데요. 그런 산을 마주보고 있는 집에선 학자나 문장가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들은 하늘에 떠있는 별들의 품성을 닮아서 이 지구상에 생겨났고 그 별들의 기운을 그 집에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 배양된 인물이 김인호 선생인데요. 그분이 태어나서 자란 전남 장성의 맥동마을에는 북바위라고 해서 피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람의 영한 기운에 힘입어서 그 마을에서 위대한 선현이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북한산의 비봉이 문필봉인데 비봉이 잘 바라다 보이는 평창동이 대표적인 학자 마을입니다. 다음 장면은 가난한 여자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묻자 박재상이 알려줍니다. 아이의 책상이 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감시하긴 좋으나 본인은 공부에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방문을 정면으로 보고 책상을 배치해야 공부에 정진하는데 툇머리에 작은 풍경을 달아두면 소리에 맑은 기운이 퍼져 아이의 머리와 마음도 맑아집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학생의 공부 책상은 대개 벽 쪽을 향해 배치를 하고 회사에서는 집무 책상을 출입문 쪽을 향해 배치를 하는데 만약 공부 책상을 방문을 향해 배치하게 되면 당연히 그 책상이 방의 중앙 부분에 위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방의 쓸모도 적어지고 통행도 매우 불편하니 공부 책상만큼은 벽 쪽을 향해 배치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문제는 방 안에서 기가 좋은 위치에 책상을 배치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은 학생방의 방문을 반쯤 열고 거실에서 방 안을 들여다봤을 적에 방문짝에 가려져서 의자에 앉은 학생의 등이 바라보이지 않는 곳이 공부에 몰입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한국 역사상 학덕이 뛰어났던 조실 선생은 평생 벼슬을 거부한 채 경남 산천에서 처서로서 일간된 삶을 사셨는데 몸에는 성성자라는 쇠방울을 늘 차고 다니며 정신을 일깨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쇠방울을 제자에게 나눠주면서 이 물건의 맑은 소리가 깨우침을 주니 사람들이 모두 차면 좋겠다. 보배로 알고 허리에 차면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로서 경거가 꾸짖으니 실로 공경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이 방울에 죄를 얻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도 자녀의 방문에 소리가 맑은 풍경을 매달아두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꼭 해보기를 권합니다. 제2의 풍수TV를 즐겨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영화 명단에 관한 첫 번째 풍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성공과 부를 부르는 풍수비법 제4강 역시 영화 명단에 관한 풍수 해설이 이어집니다. 영화에 나오는 풍수와 관련된 사건과 대화를 보다 맛깔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